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급쟁이 여러분들, 젤리파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전 ISA 1편 영상에서는요, ISA 계좌가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ISA 계좌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을 기다려주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는 빨리빨리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도요, I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요, 주로 ISA 계좌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SA 계좌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일임형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나의 자산을 운영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탁형의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투자 자산도 선택하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임형이 다소 신탁형에 비해서 수수료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월급쟁이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서 일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임형 ISA 계좌는요,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하게 5개의 위험도로 구분을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위험도, 즉 리스크가 제일 큰 초고 위험도부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리고 위험도가 가장 낮은 초저 위험까지 이렇게 5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후부터는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MP라는 단어로 축소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MP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일임형 IS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5개의 위험도별 MP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초고 위험은 2개의 MP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MP는 국내 배당주 펀드와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MP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와 그러니까 해외 펀드죠. 그리고 특정 섹터나 테마주 주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5개의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투자자분들께 MP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가 좀 있어도 고수익이 좋아, 이렇게 공격적인 분들과 또는 어떤 분들은 나는 수익이 높지 않아도 돼, 안정지향적인 분들, 이렇게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위험도를 선택하고 MP를 고르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위험도 구분과 그 다음에 MP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지금부터는 수익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수익도 과거 수익이 타사에 비해서 꾸준히 좋았다면 앞으로도 타사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가정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수익률은요, 2020년 9월 31일까지의 수익률인데요. 왜냐하면 금융투자협회에서는요, ISA 출시 이후부터 2020년 9월 31일까지만 수익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건 9월 30일까지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임형은요, 현재 증권사와 은행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과 증권사를 따로 그룹핑을 해서 평균 수익률을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은행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다소 증권사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는 위험도를 5가지로 구분을 해서 MP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리스크가 제일 큰 초고 위험도가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수익률도 더 높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ISA에 가입이 가능한 모든 증권사와 모든 은행의 MP를
자, 위험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균 수익률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볼 때 전 금융권 초저 위험도 평균 수익은 연 1.54%로 거의 은행이자 수준이었지만 반대로 리스크가 큰 초고 위험도의 경우에는 평균 수익이 연 8.91%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 감수하는 만큼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막대 그래프로도 그려봤는데요. 모든 투자 기간을 보시면요.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초고 위험도 MP일수록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누적 수익률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6개월 투자 기간의 수익률이 유독 다른 투자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바로 코로나로 증시가 폭락했던 3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그만큼 하락한 시점에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수익률은 더 높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증시가 안 좋다고요 너무 낙담하거나 놀라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수료 평균을 함께 알아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위험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수익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의 평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저 위험도와 초고 위험도는 대략 1% 정도의 수수료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모든 수익률은요, 수수료가 차감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차감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수수료만큼 좀 더 낮게 평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은 만큼 수수료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수료 평균을 기억하고 계시면 차후에 ISA를 고르실 때 기준점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위험도별로 수익률과 수수료의 평균을 알아봤는데요. 증권사가 은행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현재까지는 누적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도 좀 더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느 증권사에 어떤 MP를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일단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 금융권 위험도별 평균 수익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초고 위험도 수익률 3년 평균 수익률 11.29%보다 일단 더 높은 증권사만을 소팅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가요, 전 금융권 초고 위험도 3년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금융회사 리스트와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증권사가 9곳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꽤 있네요. 5곳 정도가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이 바로 키움증권이었는데요. 정기간 수익률이요, 타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의 평균 수수료도 1.11%로 전체 평균 수익률에 비하면 수수료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참고로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요, 메리츠증권으로 1.88%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키움증권 상품 중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이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키움증권 상품 중에서는 두 개의 MP가 전금융권 초고 위험도 3년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초고 위험 MP의 경우는 3년 투자기간 수익률이 37.09%로 전 금융권 초고 위험 3년 평균 수익률 11.29%보다 약 26%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리스크가 작은 고위험의 경우에도 24%로 약 12%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 ISA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지요? 제가 꼭 집어서
회사를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를 고르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신탁형 IS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탁형 ISA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서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수료가 낮으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ISA는 RP나 ETF, ELS 또는 펀드, 예금 이렇게 리츠 상품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전 상품군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래에셋 대우가 유일했는데요. 심지어 미래에셋 대우는 증권사인데도 예금까지도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자, 예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주로 저축은행 상품을 라인업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보시면요, 타사는 주로 0.1에서 0.3% 정도를 떼고 있었는데, 미래에셋 대우는요, 펀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상품군은 모두 0.05로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대우는요, 우리가 자주 투자를 하게 될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 상품을요 어플로 쉽게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전화나 또는 내방을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S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과거 수익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한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